자, 그럼 오늘은 4-2 부등식의 성질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수학은 항상 4-1에서 뭐를 했냐면 부등식의 뜻을 알려준 거야. 부등식이 뭔지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성질이야. 성질. 그 다음에는 증명이야. 근데 증명을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 수학은 항상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돼. 뜻을 알려주면 성질이 뭔가. 우리가 애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엄마 아빠가 얘 뜻이 어떻게 자라라 하고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소원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을 지어줬어.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되면 성질도 부리고 그래 엄마한테. 그런 것처럼 수학도 뜻이 나오면 걔 뜻에 맞춰가지고 뜻만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게 자동으로 성립되더라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성질은 주로 수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관한 이야기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봐. 부등식의 성질 하고 나왔는데 자 먼저 A는 B이다라는 부등식이라고 적을게. 부등식 A는 B이다라면 이게 성립한다면 그 말이야. 자, 수학의 성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그랬어. 1번 그래서 네모 1이라고 할게. A, B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정하래.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다 생각해봤잖아. 어떻게 된다고요? A쪽이 더 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이 봐봐. 문자로 쓰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말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등식의 양변에 우리 지난번에 뜻을 배웠잖아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부등식이 성립한다. 말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 CC를 더하여도 부등식이 왼쪽이 크다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 이야기라. 말로 적으면 성질을 말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근데 그걸 수학 기호로 나타내 버렸어. 어떤 게 더 간편해? 기호가 훨씬 간편하지. 말이 더 간편하나?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전부 다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자,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2번 뭐라고 해주면 된다고? 뭐를 해주면 돼? 부등식의 양변에 뭐를 해줘도 같은 수를 뭐 해도 더해도 말고 뭐 해줘도 같은 수를 빼줘도 뭐가 성립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언더스탠드요? 아주 봐봐. 선생님 여기다 그냥 예를 바로 들어버릴게요. 자, A하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B면 A하고 B에다 그냥 숫자를 얼른 넣어버리라 이랬어. A에다가 얼마 넣을 거야? 손. 5. B에다가는 A가 B보다 더 크니까 누구를 넣어주면 되겠어? 2. 그래. 5는 2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다이면 자 1번 5하고 2에다가 누구를 더해주고 싶어? 7? 다시 숫자 문자 말고 숫자 6. 아 6을 좋아하는구나 너. 선생님도 6을 좋아해. 고기 육자잖아. 옛날에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자 5-6 2-6 누가 더 커? 물어보면 누가 더 크겠어? 계산해봐야 되나? 당연히 큰 수에다가 또 작은 수에다가 똑같이 더해놨으니까 똑같이 커졌겠지. 무슨 말인지 느낌 오나? 이거를 문자로 표현해놓은 거다 이 말이야. 너무 쉽지 않나? 너무 쉽지. 2번
5하고 2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래. C에다가 6을 넣었으니까 똑같은 수 한번 빼보자. 6 빼기 6 빼기 6 누가 더 크니? 이게 계산 되나? 5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 2에서 6 빼면 마이너스 4. 그래도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크지? 똑같이 빼나갔는데 원래 크던 게 더 크겠지. 남은 것도 큰 게 더 많이 남아있지. 지금 그 말이야. 엄청 쉽죠? 자, 이쪽에는 문제, 여기는 이제 성질을 기호로 나타낸 거고, 이쪽에는 얘를 숫자로 들어주는 거다. 자, 3번. 자, 이번에는요, C가 양수이면, C가 양수이면을 기호로 뭐라고 써? C가 양수이면 하고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C가 양수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수이면 자 A하고 B에다가 이번에는 덧셈 뺄셈 다음에 누구 해주면 좋겠어? 곱셈이 있지. 곱하기 C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C. 곱하기 C를 해주면 누가 더 크니? 그 말이에요. 오, 당연히 A가 더 크지 그 말이야. 2배, 3배를 해줬는데 그치? 똑같이 2배, 2배, 3배, 3배 이렇게 해줬는데 큰 애를 2배를 해주는 게 더 크지 그 말이야. 작은 거 2개 한 것보다 큰 게 2개 해준 게 더 크지. 네 번째.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했으니까 나누기도 여기다 바로 해버릴게요. 자, A, B가 있는데 나누기를 해버려요. C를 나누기를 해버렸어. 나누어도 누가 더 크니? 하니까 누가 더 커요? 원래 크던 게 더 크지 그 말. 3번.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아까 3번 5 곱하기 2 하고 6을 곱할까? 5 곱하기 6 2 곱하기 6 하고 이제 해볼게요. 5 곱하기 6 2 곱하기 6 누가 더 큽니까? 5, 6에 30이 더 크지 그 말이야. 나누기를 했네. 6 나누기 6 나누기를 해버렸네. 어디에다가? 5에다가 2에다가 누가 더 크니? 아까 누가 더 커요? 6분의 5랑 6분의 2랑 6분의 5가 더 크죠? 분자가 크면 더 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분수 분자가 크면 더 커요. 자,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부등호가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네.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갈 때까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4번. C가 음수이면 이제 이래 돼요. C가 음수이면 C가 0이면 C가 0보다 작다면 무슨 수라고 아까 이게? 무슨 수라고요? 음수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부등식이 요거 4번 별 5개. 별 5개 쳐요. 별 5개 쳤어요. 별 5개 어떻게 쳐요? 별이 5승이 별 5개지. 별 5개. 자,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선생님 먼저 한번 볼게요. 음수를 나눴어요. 보세요. 아니 음수를 곱했어요. 5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 2 곱하기 마이너스 6. 자, 얘는 얼마예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0이죠. 얘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30하고 마이너스 12하고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다고 했지. 그러면 반대로 뒤집히네 그 말이야. 아까 여기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보면 곱한 수들이 같아도 부등호, 그러니까 크기가 변함이 없는데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음수로 바뀌면서 숫자 작은 애들이 음수로 바뀔 때는 더 커져 그 말이야 지금. 부등호 반대로 바뀌겠네 그 말이야. 그래서 식이 여기가 두 개를 적어야 되는데 A, C, B, C가 되는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네 이 말이야. 이거 반대로 바뀐다.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 어디에 반대냐면 요거 처음에 있던 부등호의 반대로 바뀐다 이 말이야.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A, B, C로 나눴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네. 지금까지 전부 다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야.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6분의 5하고 마이너스 6분의 2하고 누가 더 커요? 그러면은 반대로 바뀌네. 지금 그 말이야. 자, 선생님 한번 아직 다 안 적어졌니? 다 적으면 얘기해줘. 다 적어졌나? 여기서 지금 음순위, 양순위 누구부터 따지고 있다고? 음수, 양수는 누구한테서만 따지고 있다고? 뭔 계산할 때? 곱셈? 나눗셈 할 때만 따지는 거야. 덧셈, 뺄셈일 때는 선생님 C가 음수, 양수 그건 어떻게 돼요? 덧셈, 뺄셈은 양수를 더하든 음수를 더하든 양수를 빼든 음수를 빼든 같은 수만 더하기 빼기 해주면 전혀 부등호는 바뀌질 않아. 빼기나 더하기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듯이 그 말은 더하기 빼기가 부등호 방향을 안 바꾼다는 말은 양수를 더하면 부등호가 바뀌고 음수를 더하면 부등호가 안 바뀌고 그런 게 아니야. 말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아까 부등호가 똑같았지. 안 바뀌었지.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가 안 바뀌었지. 그런 얘기는 봐봐. 똑같은 수를 더하기 빼기 했던 소리는 양수를 더하고 음수를 더했다 그 말하고도 같단 말이야. 음수를 더하면 그게 빼기가 돼버리니까. 음수를 더해준 게 빼기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 안 해도 돼 그 말이야. 근데 곱셈에서는 양수를 곱했는지 음수를 곱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지 않으면 틀려버리는 거야. 아까 여기 계산한 것들 양수를 곱하면 그대로 양수가 6배, 7배 1이 되는 거니까 맞지? 양수가 6배 되면 작은 거의 6배보다 큰 거 6배가 훨씬 크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 하고 양수일 때는 곱셈 나눗셈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음수 곱하기가 되었다면은 마이너스 붙인 숫자들이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지 크기가 돼버리니까 아까 여기처럼 숫자는 5배 아니 5의 5배, 2의 5배 당연히 5의 5배가 크지 않은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게 된다 그러면 큰 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더 작아져 버리니까 거꾸로 얘는 음수를 곱해주면은 양변에 부등호가 반대로 부호가 바뀌면서 크기도 반대로 바뀌어버려. 지금 일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지?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반대로 바꿔라. 요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줄 때 부등호는 절대 안 바뀌는데 마이너스를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음수를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오케이? 그러면 자 선생님하고 얼른 406번 한번 봐보자. 지금 음수에 관한 이야기야. 자 A가 크니 B가 크니 406번 그 문제를 읽어봐. 누가 크다고 나오니? B가 A보다 큽니다. 이리 나왔지? 맞지? 그러면 406번은 이제 거기다 뭐를 하자는 얘기야? 양변에다 뭘 하자는 소리야? 말로 해봐. 양변에 뭘 하자고 식을 보고 얘기해봐. 기호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더해주면 그 말이지? 그럼 누가 더 크니? A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더 크나? 아니? 왜? 이유가 뭔데? 음수일 때는 더하기 할 때 반대로 바뀌나? 숫자가 작은 수가 더 큰 수. 마이너스 1씩 더해주면은 1을 뺀 거랑 똑같은데 똑같이 1씩 빼주면 A 쪽이 더 커져 버리나? A 빼기 1이 B 빼기 1보다 더 커져 버리나? 아니요. 근데 마이너스 있을 때 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곱셈이랑 헷갈렸어요. 곱셈이랑 헷갈려 버렸어? 네. 그럼 뭔 계산을 했는지를 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407번은 407번 뭐를 해주라는 기원이? A, B 부등식의 양변에 뭐를 해주라고? 식을 보고 얘기를 하면 돼. 마이너스 6을 빼줘라. 그러면 누가 더 크니? B 쪽이 더 큰 거야. 오른쪽이 더 큰 거야. 자, 빼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중1 때 배웠지? 더하기로 만들고 부호 반대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6을 뺐다는 소리는 뭐 한 거랑 똑같냐? 6을 더한 거랑 같지? 양변에 6을 더하면은 크기가 반대로 바뀌나? 그 말이 한마디로. 안 바뀌지?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덧셈 뺄셈은 절대 안 바뀌어 그 말이 한마디로. 음수를 더하기 빼기 해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408번은 어떻게 돼? A에다가 마이너스 8, B에다가 마이너스 8을 뭐 해줘라? 곱해줘라. 곱하면 어떻게 되노? 부등호 뒤집어져야 되지. 음수를 곱한 거니까. 그 이야기. 그래서 왼쪽으로 부등호 크기가 벌어지면 된다. 이 말. 크다라고 왼쪽이 크다라고 해주면 된다. 왜? 처음에 부등식이 A가 B보다 작았어. 근데 음수를 곱해 놔버리면 양쪽에다가 똑같은 음수를 곱해 놔버리면 뒤집어진다 이 말이야. 부등호 방향이. 이해되고 있나? 그래.
409번은 뭐가 돼 있노? 마이너스 R3이 나눠졌어. 그럼 부등호는 어떻게 되노? 뒤집어진. 그래서 누가 크다? 왼쪽이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410번. 410번부터 한번 보자. 410번. A 더하기 3이 B 더하기 3보다 크대. 그러면 누가 더 크니? A. A가 더 큰 거지. 양변에다 똑같은 수를 더해서 왼쪽 A가 더 컸다 그러면 A 쪽이 더 컸다 그러면 똑같은 3을 빼줘 버리면은 A가 B보다 더 크겠지. 자, 411번은 A 빼기 4, B 빼기 4가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 그랬다면 A하고 B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그 부등호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지. 양변에 4를 뺀 거니까 부등호 안 바뀐다 이 말이야. A하고 B는 B가 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2에다가 A가 곱해지고 12에다가 B가 곱해졌어. 근데 오른쪽이 더 크네. 그러면 A하고 B는 뭘 해줘야지 A하고 B를 비교해 볼 수 있니? B가 더 크지. 왜? 12로 나누는 거지. 근데 12는 무슨 수야? 부등호 안 바꾸나? 12로 나누는데 양수로 나눌 때는 안 바꾸지? 뭔 말인지 알아듣나? 그래. 그럼 413번은 뭐 해줘야 되노? 마이너스 6분의 A가 마이너스 6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하고 B는 양변에 뭐를 해줘야 되니? A하고 B만 나오려면 양변에 뭘 해줘야 돼? 6을 곱해주면은 A하고 B만 나오나? 누구까지 같이 곱해야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6을 곱해야지 A하고 B만 남지. 마이너스 6을 곱했어. 그럼 부등호는? A가 더 크나? A가 더 크다고? 그래서 틀려버렸네. 원래 처음부터 마이너스 6분의 A 하면서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일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6을 곱해갖고 오른쪽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을 곱해도 A가 더 크나? 응?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 마이너스 6을 곱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린다고 했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진다 이 말이야. 식을 한번 써볼까? 부등식 풀이하는 식을 413번은 자 413번 마이너스 6분의 A가 마이너스 6분의 B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화살표를 어떻게 만들어라는 A하고 B하고 어떻게 되는지 찾으래. A하고 B가 어떻게 돼? 이 안에다가 크기를 비교하래. 근데 A하고 B만 남게 하려면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양변에 곱하기 뭐를 해주라고? 마이너스 6을 해줘야지만 마이너스 6을 해줘야지만 마이너스 6분의 A하고 마이너스 6분의 B가 있던 곳에서 요거 마이너스 6을 곱해줘야지만 여기에서 계산이 다 플러스 날리고 플러스 하면서 A만 남고 날리고 그냥 약분되고 B만 남더라 이 말이야 지금. 이해 되겠나? 내가 여기서 넘어오면서 뭐를 해줬다고? 뭐 해줬다고? 아니 지금 식에다가 뭐를 해줬냐고. 양변에다 뭘 해줬어? 그러면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곱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뒤집으라고. 뒤집어야 돼. 그게 답이다고. 그래서 이게 답이다고.
이해가 안 되나?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이제 저걸 음수를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양변에다가 뭘 해줘야지 A하고 B로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는 과정인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A, B가 나오니 이제 이러면서 그냥 화살표로 바로 문제를 내놓은 거야. 이 과정에 풀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414번은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문제가 여기 A단계 나와 있어. 이게 서술형 평가 문제인데 414번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x는 1 이상일 때 자, 다음 식의 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가지고 자, 1번 누구 범위를 구하라고? EX를 물어보고 있네. EX. 누구라고 했냐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대.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EX는 어떻게 해줘야지 EX가 나오겠니? 뭐를 해줘야지 EX가 나오냐고. 2를 곱해주라 그 말이야. 아, 여기에서 2를 곱해라. 곱해라. 부등호가 밖에 안 바뀌어. 부등호 밖에 안 바뀌어. 2 곱하기 하는데 부등호 밖에 안 바뀌어. 아직 잘 모르겠나? 안 바뀌지? 자, x는 2를 곱해라. 2를 곱할 때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니? 그대로라니까, 그대로. 그래서 안 바뀌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2x는 2보다 크거나 이게 답이다 이 말이야. 요게 답이야. 저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2x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주면 되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지금 413번하고 414번하고 선생님 쓰는 게 똑같지? 양변에 뭐 해줬지 하고 찾는 거야. 왜 2를 곱하고 있다고? 지금? 2를 곱한 이유는 뭐라고? 양변에 2를 곱한 이유가 뭐라고? EX를 물어봤으니까 이해되나? 만약에 마이너스 3x를 물어봤다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겠노? 마이너스 3.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렇지. 부등호라고 이제 마이너스 3 부호가 음수를 곱한 거니까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면서 저 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는 양수가 잘 안 나오고 음수 아까 마이너스 3 이런 게 나와. 바꾸어 놓는 걸 보려고. 못 보면 틀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별 5개라고 별 5개 쳐줬지? 별 5개 쳐놨나? 형광펜도 쳐놓고 그래. 그 별 5개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눈에 톡 띄게 그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반대로 바뀌는구나. 그거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해봐. 이제 그건 다 풀어져 버렸어. 누구를 구하래 이제? EX 더하기 1은 이제 뭐 해주면 되노? 찾아서 답 얘기해줘 봐 쌤한테. 선생님 거 맨날 받아 쓰지 말고.
쌤 거만 받아 적지 말고. 다 찾아봐. 가까이 찾아보세요. 바로 답이다. 뭘 찾아놨어요? 누구 범위를 찾으라고 해놨어? EX 더하기 어? 그걸 찾아라 했다고? 이상한 걸 해버린 것 같은데 니 누구 찾아라 했는 거 다시 봐보라고. 그 모양대로 네가 해줘야지. 누구 찾아라고? 크게 읽어봐. 누구를 찾아라고? 응? 아니 그 문제에서 누구를 찾아라고 그랬어요? 속어는 2번에 EX 더하기 1 2x 더하기 1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은 2x 더하기 1이 돼요? 응? 곱하기 2를 하면 2x 더하기 1이 됩니까? 곱하기 2는 아까 1번에서 해놨잖아. 곱하기 2 하면 누가 됐어요? 어? 아니 1번에서 곱하기 2 하면 누가 나왔어? 아까 1번에 곱하기 2 한 거 있잖아. 누가 나왔어요? EX 응. E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2를 곱한 거야. 근데 곱하기 2를 했는데 왜 2x 더하기 2가 나와요, 근데? 2x 더하기 2는 나올 수가 없어. 곱하기 2만 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2x 더하기 1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속으로 2번 이제 2x 더하기 1을 물어보는 2x 더하기 1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응? 뭐 해주면 2x 더하기 1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2만 곱하면 이게 나와버려요?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2 곱해놓은 게 이거라니까 2x는 2x 더하기 1은 이제 뭐 해주면 나오냐고요? 2x 더하기 1은 뭐 해주면 나오겠어요? 이 모양이 2x 더하기 1을 찾아내려고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방금 이거 위에 해놨는데 이런 걸 이제 머리를 빨리 써야지. 이 식에서 뭐를 하면 그냥 한 번은 끝나버리잖아. 뭐 해주면 끝나요? 이 위에 식에서 뭐 해주면 끝나버려.
위에서 뭐 하면 2x 더하기 1이 되냐고 이거. 더하기 1. 그래 구약이 아니야 지금. 어? 이거만 하면 된다고. 2x 2가 있는데 2x 2가 그대로 있는데 더하기 1만 해보면 된다고. 부등호 밖에 안 바뀌어요. 밖에 안 바뀌어요. 더하기 1 했는데 이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 이게 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2x 더하기 1은 계산하면 뭐다고. 응? 보다 크거나 같다고. 원래는 이것만 물어봐요. 이것만. 시험 문제는 이것만 물어보는데 이것만 물어보면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 제일 먼저 뭐를 해라고? 제일 먼저 뭐 해라고? 곱하기 뭐? 그 다음 뭐 해라고? 여기다가 뭐 해라고? 계산 순서. 이게 계산 순서잖아, 그게. 이거 1번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고, 더하기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거대로 여기를 해서 답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나오거든, 중간고사에.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시험 나올 확률 99%. 그래서 A단계 있지만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되겠나 이거? 네. 왜 이거 알려주냐면 왜 이걸 알려주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이걸 일일이 풀어나가가지고 이렇게 찾는 걸 보고 해를 구한다 그래. 이게 부등식의 해야. 요거의 해야. 지금 그 연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걸 2x 더하기 1로 한번 만들어봐. 범위를 찾아봐.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x는 뭐 x에다가 2를 곱하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부등호 안 바뀐다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줘? 더하기 1 해줘. 아까 한 거에다가 더하기 1 해줘. 1단계, 2단계 풀이 과정이야. 이해되고 있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일부러 풀어줘 버린 거예요. 414번. 자, 4-3으로 넘어갈게요. 자,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의 풀이. 자, 1번. 1차 부등식이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 1차 부등식이 뭐냐? 전부 자변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전부 자변으로 이항을 해요.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 하고 나와야 돼. x에 대한 1차식. 그리고 여기에다가 0보다 크다. 1차식이 0보다 작다.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 이런 꼴인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거를 이렇게 기냐면 여기 있는 이 기호 있지, 요거. 요 네 가지가 1차 부등식에서 쓰이는 기호 네 가지인데 왼쪽에는 1차식이 있고 오른쪽에 지금 요 부등호가 4개가 붙어 있는 게 전부 다 1차 부등식이다 하고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얘 하나 들어보면 자, 얘 7x 빼기 5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보래.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 전부 다 이항시켜보라 그랬지?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7x 빼기 5 빼기 7은 0. 자, 봐. 선생님, 부등식에서
부등식에서 이항시켜도 부등호 안 바뀌나요? 양변을 뭐 해준 거야? 여기 넘어올 때 빼기 7 해준 거지. 양변을 빼기 7 할 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항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항에도 부등호 안 바뀌어 그 말이야. 자, 이 식이 그래서 계산해보면 7x 빼기 12는 0. 자, 얘가 1차식 맞죠? 아, 1차식 맞다. 그래서 얘는 이 친구는 1차 부등식이 맞다 이 말이야. 부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보려면 방정식 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따져줘야 돼 그 말이야. 왜 무슨 얘기죠?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소가로 2번은 1차 부등식의 풀이. 이 풀이라는 거는 참이 되는 x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부등식에는 하나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범위로 답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번. 해법 1번이에요. 제일 처음에. 방정식의 풀이하고 똑같다고.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낸다. 자, 우변으로 2항을 시키는 거예요. 2항. 선생님, 여기다 이제 2항하고, 2항은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2항은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아까 1번, 2번 성질이야.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더라. 그거를 하는 게 2항이거든. 상수항을 2항을 하고 미지수도 2항을 하고 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런 꼴이 되겠지? 그러면 AX는 B 꼴이 이제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여기에는 이거 이렇게 들어있겠지? 이런 기호들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만든 게 이런 꼴로 만든 이제 그게 이 꼴이야. 동량 계산해가지고 이항하면은 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돼?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 그러면 답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x는 이제 수꼴이단 말이야. x는 수꼴. 이게 이제 해단 말이야. 해는 x는 수꼴 이렇게 나오겠지. 주의. 뭘 주의를 해야 되지? 나누기를 할 때니까 주의. 뭔 주의를 해야 돼? a가 뭐이면?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주의. a가 음수이면 부등호를 반대로 요거만 주의해 주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내용 다 끝나버렸어요. 오늘 내용이 다 끝나버렸어. 이 부등식 내용. 문제는 이제 부등식을 얼마나 잘 푸냐 이제 문제인데 그 잘 안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도 선생님 동그라미 쳐갖고 요거 4개를 다 적어줘야 되는데 일부러 하나만 적는 거예요. 부등식은 4개를 다 적어주질 않아 앞으로. 동그라미 안에 하나만 적어놓고 이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무조건 크다만 선생님 만들으라고 하는지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작다도 있고 크거나 같다도 있고 작거나 같다도 있고 부등식 기호는 4개를 씁니다.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이 여기 하나 들으라고 이제 올려놓으면 이거 니도 들어주면 엄청 도움 많이 될 거야.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이해 잘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면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도 선생님도 그 교수님들이 막 생전 처음 이론 보는 이론 수학 이론을 막 하는데 노트를 필기 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 카메라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투지폰밖에 없었거든. 녹음을 다 했어요. 필기는 전부 다 선생님이 요거 다 하고 녹음 들으면서 근데도 모르겠더라. 집에 가서. 근데 요즘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고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봐. 428번 한번 볼게.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식을 풀어라. 하고 주어진 게 u x 빼기 4는 마이너스 2x의 1이 돼 있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x는 전부 좌변으로 상수는 전부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 될 텐데 가로가 있지 여기에. 가로가 있으면 이항을 못하지. 그래서 가로가 있으면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1차 방정식 풀듯이. 자, 그러니까 6x 빼기 6, 4, 24는 마이너스 2x.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풀이를 적을 때 앞에 이거 푼다고 는 적으면 절대 안 돼. 방정식 풀 때도 는이 있으면 는에다가 맞춰서 는 적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얘가 이제 그 는 역할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맞춰 적어주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이니까 이 친구는 이쪽으로 가고 x가 있는 건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서로 이항을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x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2x. 부등호 안 바뀐다 그랬어요. 이항은. 마이너스 24가 플러스 24로 되겠네. 그래서 동량끼리 계산하니까 6x, 2x는 뭐냐 이제. 엄청 쉽지? 8x 아니가? 선생님, 응? 이거 부등호가 응. 틀렸어요. 이걸로 해 그냥. 네. 자, 그래서 x는 뭐가 돼버려 이제 마지막 8로 나누니까 여기서 8로 나눠야 되겠지? 8로 나누면 1인데 8로 나누니까 부등호 안 바뀌지 그대로지. 8은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잖아. 근데 이거 방정식 풀듯이 마이너스 8도 그냥 마이너스 8 나누고 안 바꿔갖고 틀렸단다 말이야. 무슨 말 이해돼? 만약에 마이너스 8이 되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안 좋아해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x를 좌변, 상수를 우변 이게 안 좋아하고 x가 항상 플러스가 되는 대로 이항을 하라 그래. 뭔지 이해되나? x의 개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6x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야 플러스 4x가 되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숫자는 왼쪽에 그냥 놔두고 풀어버렸어 선생님. 그러면 그냥 나누기 할 때 이제 절대 뭐 신경 안 써도 돼. 부등호 이미 바뀌어 있어 이제. 어때? 선생님 아이디어 엄청 좋잖아요. 그게 선생님 방법이야.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기라고. 그래서 x는 24 나누기 8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리고 이거를 시험 문제 이렇게 한다고. 수직선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하고 지난 시간에 그림 그린 거 기억나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하는 거 알려줬지? 어떻게 했어? 가운데다가 3을 딱 쓰고 숫자에다가 점을 찍고 등호가 있으면 까망이 그 다음에 x가 크니까 x가 가는 자리를 이렇게 빗금 쳐주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다. 시험에 이것도 나오는데. 자, 오늘 그래 여기까지 해버리면은 이제 거의 다 풀었다 해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다. 그리고 분수가 있고 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지? 방정식 풀 때.
정수로 먼저 만들고 계산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한번 더 해볼게. 샘플로 풀어줘야 되니까. 436번. 여기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잘해가지고 연습해갖고 하는 것처럼 똑같다. 선생님 문제를 바꿀게요. 436이 아니고 438로 바꿔요. 438번으로 8로 얼른 좀 바꿔줘 보세요. 자, 438번. 자, 문제 얼른 적어놔봐요. 자, 이 친구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분수가 있지, 분수.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는 자, 누구를 찾아야 돼? 분모들을 찾아야 돼. 분모. 왜 찾아?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얼마야? 6.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6이 되는 거야. 2, 3은 6 되지. 양변에 6을 곱해버려. 그래서 곱하기 6. 자,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전부 6을 곱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봐.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 앞에다가 한 번만 곱해주고요. 여기 곱하기 6. 2분의 x에다가도 하나 곱하고 빼기 4가 따로 있을 때는 빼기 4에도 6을 곱하고 이렇게 두 개로. 곱하기 6은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죠? 그대로. 왜? 6을 곱했으니까.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분을 얼른 해. 약분을 했더니 여기 이 동그라미 10x 빼기 1을 바로 쳐주고 여기는 약분하니까 3x 빼기 6, 3, 24 이렇게 해놔야지 절대 이건 안 틀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또 아까로 돌아가 버렸지? 아까 앞에서 푼 거랑 똑같지? 이제 이런 것만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면 끝날 것 같다. 얼른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봐라. 성이 혼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 답이 얼마입니다. 선생님하고 그림까지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보자. 선생님 30초 준다. 우리 이번에 계약하면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 벗는다던데 맞지? 이거 분수가 나오네요. 분수로 나와? 나오는 거 뭐 분수 써놓으면 되는 거야. 뭐 약분을 못하나 분수를 못 찾나 그런 거 아니잖아.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니가? 틀린 거 아니야? 분명히 틀려놨잖아. 분명히 틀려놓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오늘 일까지 오고 그러는 거야. 분명히 틀려놓은 것 같다. 분수가 나왔다고 답이 틀린 건 아닌데 계산을 잘못하면 답이 틀리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 이상 하고 답이다. 맞나? 네. 네모치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이 3자리에 마이너스 2 적고 또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이제 그림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모르겠다고? 네. 그게 뭔 말이야? 그리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 말이야. 네. 그래? 선생님이 아까 설명 다 해줬잖아. 수직선 그려놓고 가운데 숫자 하나 딱 적어놓고 가운데 그 답이 나오는 숫자 그 숫자 적어놓고 x가 커 마이너스 2가 커 x가 커 마이너스 2가 커 여기서 이제 나온 거에서 그럼 x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 크면은 숫자보다 어느 쪽으로 가야 큰 거냐고. 그래갖고 크다 하는 쪽으로 가면 화살표가 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아 어디로 간다고 니 아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숫자가 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했어 너가 아까. 오른쪽. 그 오른쪽 왼쪽을 모르나 근데 너 오른쪽 왼쪽을 모르나? 말은 오른쪽 100% 100점짜리 답을 해놓고 어느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x가 가야 될 자리고 지금 그 이야기라고. 이해가 되나? 진짜 오른쪽 왼쪽 아는 거 맞지? 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니까. 크면 x가 크니까 이거는 아니까 3이라 적어놓고 x는 모르는데 모든 수가 다 되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전부 다야. 그러는 게 이게 뒤꿈치라는 거라고. 이 자리에 가는 애들이 전부 x라고 색칠된 애들은. 무슨 이해되나? 네가 메모를 잘해놔라고. 선생님은 할 때마다 그걸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걸 자꾸 보는 거야. 자, 숙제 적어라. 파란 볼펜으로. 숙제. 오늘 그러면 이제 4단원 내용이 다 끝나버렸다. 자, 공사 A하고 대1 풀어오는 게 이번엔 숙제인데 두 번째는 또 정리노트 만들어놔야 되지. 오늘 선생님이 샘플로 만들어준 거를 정리노트 다 만들어놔. 요거만 잘 해놔버려도 왜 그 책에다가 표시를 하네. 자, 숙제.